리버풀과 본머스의 프리미어리그 개막전에서 가장 이슈가 되었던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인데, 이게 이제 에키티케가 역습으로 나가고 있는 장면이었고요. 완전히 뒤에 선수가 없었기 때문에 패스가 들어가면 1대1 찬스가 될 수 있었던 장면이었죠. 그리고 이 장면에서 본머스의 수비수인 세네시가 패스를 가로막습니다. 근데 이 가로막는 도중에 여기서 이 패스를 가로막으면서 세네시의 몸에 볼이 맞았거든요. 그 순간 손에 볼이 닿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다른 각도로 보면 이런 장면이거든요. 세네시의 몸에 볼이 맞았고 이 볼이 튀어나가면서 순간적으로 볼이 이 다른 각도에서 보면 볼이 그대로 흘러가면 에키티케가 결정적인 찬스를 맞이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볼이 본인의 옆으로 튀는 순간 세네시가 손을 뻗어서 볼을 터치하는 장면이 잡혔어요. 다른 각도로 보면 세네시가 본인의 몸에 맞고 볼이 떨어지니까 순간적으로 여기서 손을 뻗습니다. 그래서 손을 순간적으로 뻗어서 볼을 터치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원래는 볼이 그대로 떨어지면 에키티케의 왼발로 떨어져야 되는데 볼이 터치가 되다 보니까 궤적이 바뀌어서 에키티케의 가랑이 사이로 볼이 떨어져요. 그래서 에키티케가 여기서 결국에 볼을 컨트롤하지 못하는 장면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장면을 심판이 어떻게 판정했느냐? 처음에 심판이 레드카드를 꺼내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핸드볼로 판정을 하지 않은 거죠. 여기서 핸드볼로 판정을 하면 아무래도 바로 1대1 찬스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심판이 보고 불었으면 아무래도 퇴장이 나올 만한 장면이었거든요. 결정적인 찬스를 방해하니까요. 그런데 일단 이 온플레이 상황에서는 심판이 보질 못했고 VAR실에서 확인한 결과 세네시의 손동작이 명백한 핸드볼이 아니었고 여기에 더해서 에키티케의 장면이 명백한 골 장면이 아니었다. 그렇기 때문에 퇴장이 아니다 라는 판정을 VAR실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명백한 득점 기회가 아니라는 이 판정이 나온 이유가 핸드볼이 나온 위치가 골대와 거리가 멀기 때문에 라고 판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기본적으로는 심판이 핸드볼 장면을 제대로 체크를 못했고 그리고 이제 VAR실에서는 이 손에 맞고 떨어지는 장면이 핸드볼 자체도 명백한 핸드볼이라고 보기 어렵고 그리고 에키티케가 달려나가면서 여기서 이제 볼이 그대로 넘어갔다 하더라도 요 거리가 하프라인쯤이기 때문에 명백한 결정적인 찬스로 보기 어렵다. 다소 이해하기 힘든 판정을 내리면서 이제 아무래도 리그 1라운드부터 VAR에 대한 논란의 판정이 발생을 해버렸습니다. 리버풀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최종 수비 혼자 남아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결정적인 찬스가 될 수 있는 장면이라서 억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요. 전술적으로 보면 재미있었던 특징 중에 하나가 흐라번베르가 오늘 경기 나오지 못하면서 메갈리스터와 소보슬라이 두 명의 이제 중앙 미드필더가 나와 있었고 비르치가 이제 꼭지점에 위치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어떤 거냐면 리버풀이 공격을 전개할 때 케르케스, 반다이크, 코나테가 약간 비대칭적인 백스리를 만들고 프림퐁이 공격적으로 좀 올라가 있는 이러한 형태를 만들어요. 그러면 여기서 메갈리스터와 소보슬라이가 1차적인 빌드업에서 볼을 받아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것을 아무래도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본머스도 앞쪽에서 기본적으로 두 명의 선수가 메갈리스터와 소보슬라이를 1대1로 압박을 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어떤 거냐면 지난 시즌의 미드필더 라인 구성을 보면 소보슬라이가 앞쪽에 있고 흐라번베르가 이 아래쪽에 있었잖아요. 그리고 흐라번베르가 슬롯 감독 체제에서 이 앞 공간에 위치할 때 매우 좋은 활약을 펼쳤던 게 흐라번베르가 탈압박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이렇게 1대1로 압박을 당해도 흐라번베르에게 패스를 보내주면 압박을 당할 때 이 압박을 이겨내고 올라오는 이 전진 능력이 있기 때문이었거든요. 근데 오늘 경기는 아무래도 흐라번베르가 못 나오면서 소보슬라이가 아래쪽에 배치가 되는 형태였는데 여기서 문제가 생길 때가 많았습니다. 소보슬라이 같은 경우에는 장단점이 굉장히 분명한 선수잖아요. 활동량이 많기 때문에 이 선수가 미드필더 라인에서 싸워주는 플레이를 잘하고 다만 탈압박이나 기술적인 역량이 다소 부족한 선수이기 때문에 여기서 사실은 문제가 많이 생겼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장면입니다. 이 장면을 보면 기본적으로 케르케스, 반다이크, 코나테 세 명의 선수가 이제 뒤쪽에 약간 빠져 있고 중앙 미드필더 라인에 소보슬라이와 메갈리스터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소보슬라이에게 패스를 보내주는 장면인데 여기서 소보슬라이가 볼을 잡은 다음에 여기서 돌아섰을 때 기본적으로 앞에 넓은 공간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소보슬라이가 흐라번베르보다 앞쪽으로 패스를 전개하는 정확한 패스의 구질 자체가 좀 부족하고 그리고 흐라번베르처럼 여기서 볼을 가지고 압박을 받을 때 이 압박을 이겨내고 볼을 전진시키는 드리블 능력도 부족한 선수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소보슬라이가
볼을 받은 다음에 드리블 돌파는 시도를 못했고 여기서 한 번에 앞쪽에 있는 선수에게 패스를 넘겨주는 장면이었어요. 근데 이 패스가 부정확해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소보슬라이가 내려오고 있는 에키티케를 보고 패스를 줬는데 이 패스가 부정확하게 나갑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패스가 부정확하니까 소보슬라이가 패스 미스를 하면서 바로 본머스에게 패스가 넘어가는 이런 장면이었고요. 이걸 노려서 이제 기본적으로 본머스가 압박할 때 보면 앞쪽에 있는 소보슬라이와 메갈리스터를 모두 1대1로 압박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일단 소보슬라이를 한 명의 선수가 붙잡아 놓고 있고 그리고 메갈리스터를 압박을 하고 있는데 이때 아무래도 알리송이 올라와서 이제 빌드업에 가담을 하다 보니까 어떤 형태가 되냐면 알리송을 견제하면서 메갈리스터 쪽으로 가는 패스의 길을 가로막는 이러한 위치 선정을 해요.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알리송이 볼을 줄 곳이 없으니까 조금씩 이제 볼을 끌고 올라오는데 뒤쪽에서는 소보슬라이가 압박을 당하고 있고 그리고 메칼리스터는 기본적으로 일직선이 되다 보니까 알리송이 한 번에 패스를 줄 수가 없는 장면입니다. 요 이제 패스기를 가로막는 플레이를 굉장히 잘했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알리송이 이 패스기를 각도를 만들기 위해서 반다이크에게 줍니다. 그럼 반다이크는 이제 패스를 줄 수가 있으니까 여기서 반다이크에게 패스가 넘어가고요. 반다이크가 앞쪽에 있는 선수에게 패스를 넘겨주는데 이때 아무래도 소보슬라이에게 붙어있던 선수가 이걸 눈치채고 메칼리스터에게 바로 달려듭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압박을 당하고 여기서 볼을 빼앗길 뻔하는 그런 장면이거든요. 그리고 이걸 도와주기 위해서 비르치가 앞쪽에 있다가 내려와서 이제 빌드업을 도와주기 시작해요. 이런 장면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흐라번베르가 나오지 않으니까 요 1차적인 빌드업에서 탈압박이 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비르치가 여기서 이제 메갈리스터가 압박을 당했지만 비르치에게 내주고 비르치가 여기서 패스를 넘겨주면서 탈압박이 되는 그런 장면이긴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비르치가 탈압박이 안 되니까 내려와서 플레이하는 시간이 많아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오늘 비르치가 볼을 터치한 위치를 보면 비르치가 굉장히 많이 내려와서 볼을 터치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프라인 아래까지 많이 내려왔었죠. 그리고 실제로 이번 경기 히트맵을 봐도 비르치가 기본적으로 약간 내려와서 하프라인 아래쪽에서 플레이한 비중이 꽤 있어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비르치는 앞쪽에서 그러니까 하프라인 위쪽에서 플레이를 많이 해야 2선 라인에서 플레이를 많이 해야 찬스 메이킹의 장점이 있기 때문에 오늘 흐라번베르가 나오지 않으면서 메갈리스터와 소보슬라이 두 명의 선수가 이제 앞선에 배치가 되고 그리고 특히나 소보슬라이 쪽에서 흐라번베르처럼 볼을 받아서 앞쪽으로 연결해주는 플레이 볼을 끌고 올라가는 플레이가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비르치의 위치가 조금은 더 내려가는 그래서 비르치가 이 라인 사이사이에서 패스를 뿌려주는 역할을 맡아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좀 내려오게 되는 장면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다. 이게 오늘 경기 굉장히 안 좋았던 점이고요. 여기에 더해서 소보슬라이가 공격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굉장히 도전적인 패스를 많이 하는 선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 소보슬라이가 이 앞쪽에서 플레이할 때는 여기서는 이제 공격적인 패스를 뿌려줘도 사실은 무방하고 턴오버가 나왔을 때 뒤에 흐라번베르와 메갈리스터가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소보슬라이가 오늘 경기는 수비 라인 앞에 위치를 하는데 여기서 턴오버가 많이 나온다는 게 문제예요. 그리고 심지어 소보슬라이가 볼을 잡았을 때 약간은 도전적이고 공격적인 패스를 뿌려주는 장면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공격적인 패스를 뿌려주다가 올라가서 공격적인 패스를 뿌려주다가 걸리면 그러면 소보슬라이의 뒤쪽에 지난 시즌에 흐번베르가 있었지만 오늘 경기는 뒤쪽에 아무도 없는 상황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길 때가 있었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장면이죠. 이게 실점할 때의 장면인데 여기서 꼭지점에 비르치가 있고 소보슬라이 메갈리스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소보슬라이에게 패스가 넘어가는 장면인데 여기서 소보슬라이가 볼을 잡을 때 순간적으로 볼을 잡아서 뒷발로 패스를 보내주는 장면이에요. 약간 이제 모험적인 패스를 한 거죠. 근데 여기서 이 패스가 잘못 맞아서 여기서 상대 수비에게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소보슬라이가 턴오버가 나오면 소보슬라이의 뒤쪽에 막아주는 선수가 없는 거죠. 대비를 하는 선수가 없다 보니까 소보슬라이가 볼을 뺏기자마자 이 공간 자체가 완전히 무너집니다. 그리고 이 공간이 무너지니까 무너지자마자 바로 이 공간에서 패스가 들어가죠. 사실 소보슬라이가 여기를 커버를 해야 되는 수비 라인 앞을 보호해야 되는 역할인데 턴오버가 나와버리니까 이 공간 자체가 편안하게 열리는 장면이었고요. 이 공간이 열리면서 측면에서 수비가 무너지고 그리고 뛰어들어오는 선수에게 한 번의 크로스 그리고 이때 이제 세메뇨가
굉장히 저돌적으로 들어오면서 아주 훌륭한 역습의 마무리를 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보슬라이가 기본적으로 굉장히 아래쪽에서 많이 뛰었는데 이 아래쪽에서 소보슬라이의 역할 자체가 흐라번베르를 대신하기에는 부족함이 너무나 컸고 소보슬라이의 플레이 스타일 자체가 이 위치에서 뛸 만한 스타일이 오늘 경기는 아니었다. 그래서 오늘 경기 보면 이 미드필더 조합 자체가 굉장히 언밸런스한 장면이 많아요. 아까 공격적으로도 이 소보슬라이 쪽에서 탈압박도 안 되고 패스 전개도 안 되지만 수비할 때도 이 소보슬라이의 장점은 소보슬라이가 공격형 미드필더에 있을 때는 달려들면서 압박하는 것을 굉장히 잘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달려들면서 앞쪽에서 상대가 볼을 잡았을 때 압박을 하는 이런 움직임이 소보슬라이가 굉장히 좋죠. 그런데 소보슬라이가 수비 라인 앞에 위치한다면 달려드는 압박도 좋지만 기본적으로 이 자리는 자리를 지켜줘야 되는 수비가 돼야 되는데 소보슬라이의 문제가 여기서도 본인의 이제 스타일 자체가 달려드는 수비다 보니까 이 앞 공간에서도 상대가 볼을 잡았을 때 너무 과감하게 달려들거나 상대를 따라가면서 미드필드 라인의 공간을 허용한다는 거예요. 이것도 이제 소보슬라이가 수비 라인 앞에서 뛰는데 익숙한 선수가 아니니까 발생하는 문제였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장면입니다. 이 장면을 보면 측면에서 세메뇨가 이제 볼을 끌고 올라가는데 이때 케르케스가 붙어요. 근데 소보슬라이가 수비 라인 앞에 있다가 갑자기 세메뇨를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측면으로 따라 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요 사이에 공백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세메뇨가 측면으로 이제 볼을 끌고 올라가는데 케르케스가 붙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보슬라이가 자리를 비우고 세메뇨를 따라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 라인에 공백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이때 요 앞 공간에도 비르치가 위치를 하고 있는데 비르치가 소보슬라이와는 또 다르거든요. 소보슬라이였다면 소보슬라이가 이것을 보고 내려와서 이 공간을 대신 커버를 해줄 텐데 비르치는 이렇게 소보슬라이만큼 내려와서 수비 가담을 많이 하는 그런 선수가 또 아니다 보니까 비르치도 이 공간을 커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보슬라이가 튀어나갔을 때 문제가 됐던 것이 세메뇨가 볼을 가지고 있다가 케르케스가 끌려 나오니까 요 라인 사이의 공간으로 세메뇨가 패스를 보내주고 뛰어 들어가는 선수가 한 명 발생을 하는 거죠. 너무나 편안하게 이 공간이 무너지는 거고 소보슬라이가 이렇게 측면으로 나올 것이 아니라 이 자리를 지키면서 뛰어 들어가는 선수를 따라가야 되는 요 역할인데 이 역할을 할 수 있는 선수가 소보슬라이는 측면으로 가 있고 그리고 비르치는 소보슬라이처럼 내려오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연쇄적으로 발생하면서 수비 밸런스가 무너지는 형태가 나왔습니다. 이 장면도 마찬가지거든요. 이 장면도 보면 미드필드 라인에 비르츠, 소보슬라이, 메갈리스터 3명의 선수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본머스가 내려오는 세메뇨에게 패스를 보내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세메뇨가 볼을 잡을 때 케르케스가 달려드는데 여기서 달려드는 케르케스를 세메뇨가 돌파를 해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미드필드 라인에는 메갈리스터가 끌려 나오겠죠. 그러면 소보슬라이가 또 이제 이 공간을 커버하기 위해서 끌려 나오면 이제 앞쪽에 있었던 비르치가 내려와서 이제 커버를 해주는 이런 형태가 돼야 되는데 이제 요 장면에서 어떤 형태가 되냐면 세메뇨가 돌아서면서 달려나왔던 케르케스를 완전히 이제 무너뜨립니다. 그러니까 메갈리스터가 이 공간을 커버하기 위해서 나오고요. 이때 소보슬라이가 메갈리스터의 움직임을 보고 커버를 해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세메뇨가 밀고 들어갈 때 메갈리스터가 끌려 나오고 그리고 세메뇨가 또 안쪽으로 끌고 들어가니까 소보슬라이가 끌려들어요. 그런데 소보슬라이까지 끌려오고 나서 소보슬라이와 메갈리스터가 끌려나고 나서 세메뇨가 반대로 패스를 해줄 때 이 공간이 그대로 비어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꼭지점에 소보슬라이가 아니라 비르치가 배치가 되기 때문에 소보슬라이만큼의 이 내려오는 움직임이 나오기는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소보슬라이만의 이제 공격형 미드필더 라인에서의 장점이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메갈리스터와 소보슬라이가 반대편으로 넘어가 있을 때 이 공간이 편안하게 열리면서 본머스가 여기서 편안하게 슈팅까지 기록을 하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흐라번베르가 이 앞에 있어도 흐라번베르가 그냥 뒤에만 있는 게 아니라 올라가는 장면도 꽤 많이 나왔거든요. 그럼 이때는 어떻게 했었냐면 지난 시즌에 아놀드가 있었으니까 아놀드가 약간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안쪽을 좀 메워주는 현상이 있었어요. 아니면 흐라번베르가 아래쪽에서 압박을 받고 있으면 메갈리스터와 모두 패스 루트가 안 나오면 아놀드가 안으로 들어가서 여기서 이제 볼을 받아주는 이런 장면들이 있었죠. 그런데 오늘 경기는 프림퐁이 나오다 보니까 프림퐁이 안쪽으로 들어오는 것보다 측면에 박혀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훨씬 더 이 소보슬라이의 이 조합 자체가 안 좋았던 게 소보슬라이가 이 중앙 공간에서 볼을 받아주는 역할을 못하고 근데 프림퐁도 안쪽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측면에서만 움직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소보슬라이의 부족한 탈압박 능력과 그리고 소보슬라이가 올라가서 플레이할 때 뒤쪽을 커버해주는 이러한 점들이 부족해지는 현상이 나타났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연결되는 것이 자연스럽게 프림퐁이 좀 직선적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살라와 겹치는 현상도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거냐면 살라가 프림퐁이 있다고 해서 안쪽으로 들어와서 플레이하는 빈도가 좀 늘어나겠지만 기본적으로 살라는 측면을 넓게 쓰면서 볼을 잡았을 때 볼을 잡는 순간 상대 전형을 보면서 여기서 이제 패스를 공급하는 역할을 지난 시즌부터 되게 잘하거든요. 특히나 살라가 측면에서 볼을 잡으면 수비가 끌려 나오니까 끌려 나올 때 오히려 풀백이나 미드필더가 또 안쪽 공간으로 뛰어 들어가면서 이 공간으로 살라가 패스를 넣어주는 이런 장면들이 많이 나왔죠. 근데 오늘 경기는 이런 플레이가 나오는 게 아니라 프림퐁이 살라의 뒤쪽을 타면서 이렇게 들어가니까 이 안쪽 공간이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활용이 되는 장면들이 발생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장면이에요. 이 장면 보면 살라가 이제 측면에 붙어 있고 이때 이제 프림퐁도 측면에 붙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코나테가 볼을 끌고 이제 올라가는 장면이었거든요. 그리고 코나테가 볼을 끌고 올라간 다음에 살라 쪽으로 패스를 보내줍니다. 근데 살라가 이제 볼을 잡으니까 아무래도 살라를 향해서 한 명이 끌려 나와요. 그러면 이제 뒤쪽에 있는 프림퐁이 살라와 같이 측면에 붙어 있었기 때문에 살라를 보고 살라의 앞쪽으로 뛰어갑니다. 여기서 이제 문제가 어떤 거냐면 살라가 볼을 가지고 있을 때 수비가 살라 쪽으로 끌려 나가면 요 안쪽에 공간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래서 뒤쪽에서 프림퐁이 이 안으로 뛰어들어왔다면 살라가 한 번에 뛰어가는 프림퐁에게 패스를 줄 수가 있었는데 프림퐁의 동선은 살라의 뒤를 타면서 뛰어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살라와 프림퐁이 모두 측면에서 수비를 끌어당기는 역할을 하고 있고 그 안쪽으로는 2차적으로 뛰어가는 선수가 순간적으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살라가 어쩔 수 없이 프림퐁에게 패스를 보내주고 본인이 이 안쪽으로 들어가요. 근데 이렇게 되면 한 템포가 늦는 거죠. 그래서 이제 프림퐁이 측면에서 볼을 받고 이때 살라가 측면에 있다가 안쪽으로 이제 들어가기 시작하는데 이미 이렇게 2차적으로 들어갈 때는 여기서 이제 패스가 들어가는 순간 이미 수비가 요 공간을 커버할 수 있는 예측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존재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 라인 사이의 공간을 조금 더 효과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그래서 사실 이 프림퐁과 살라의 요 콤비네이션도 조금 더 조직력적으로 맞춰가는 시간이 필요할 텐데 예를 들어서 살라가 이렇게 측면으로 수비를 끌어당기면 프림퐁은 안으로 뛴다거나 아니면 살라가 안쪽으로 배치가 될 때 프림퐁이 올라와서 측면을 넓게 쓴다거나 이런 식으로 이 두 선수 간의 위치를 조정해주는 것이 앞으로 필요해 보인다. 그리고 특히나 요 미드필더 라인을 도와줄 수 있는 이 가운데 지역으로 들어오는 선수가 순간적으로 이제 없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프림퐁이 좀 들어오는 플레이를 해주던가 아니면 프림퐁이 직선적으로 올라올 때 살라가 안쪽으로 들어와서 볼을 받아주는 플레이를 이번 시즌은 많이 해줘야 될 것 같았던 지난 1라운드에 발생했던 이 미드필더 라인의 문제점이었고요. 다만 지난 경기 리버풀이 굉장히 좋았던 건 이 에키티케의 움직임이었어요. 그러니까 에키티케가 이제 리버풀의 공격 라인에서 앞으로 굉장히 연계 플레이와 오프더볼적인 측면에서 수비를 끌어낸다거나 침투에 들어가는 플레이를 잘할 것이라는 것이 지난 1라운드 한 경기에서 드러났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장면입니다. 이 장면을 보면 에키티케가 앞쪽에 위치를 하고 있고 일단 본머스의 수비가 기본적으로 잘 구성이 돼 있어요. 근데 여기서 뒤에서 메갈리스터가 볼을 잡으니까 앞쪽에 있었던 에키티케가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수비를 이제 끌어내는 동작을 에키티케가 얼마나 잘하는지 볼 수 있는데 에키티케에게 패스를 보내줘요. 그러면 에키티케가 내려와서 볼을 받을 때 수비수 한 명을 끌고 일단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이때 여기서 에키가 볼을 받을 때도 무리하게 볼을 소유하는 게 아니라 뒤에서 수비가 달려오니까 다시 뒤쪽으로 패스를 보내줘요. 근데 여기서 이게 그냥 단순하게 백패스가 나왔다 라는 게 아니라 패스를 뒤로 돌렸지만 에키티케가 수비를 끌고 나오니까 이때 여기에 공간이 생긴 거죠. 그리고 이 공간을 보고 비르치가 뛰어나가기 시작합니다. 아니면 에키티케가 다시 돌아서 이 공간으로 뛰어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다음 장면에서 이제 에키티케가 수비를 끌고 내려온 상황에서 이제 뒤쪽으로 이제 백패스가 가서 반다이크가 볼을 잡았는데 이때 비르치가 에키티케가 비워둔 공간으로 뛰어가기 시작해요. 근데 여기서 에키티케의 시선을 보면 비르치가 뛰어 올라가는 것을 체크를 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다시 뛰어 올라가려다가 이 동작을 멈추고 비르치가 올라가니까 본인이 다시 한 번 더 내려와요. 그래서 반다이크가 다시금 에키티케에게 패스를 줍니다. 그러니까 에키티케가 의도적으로 비르치가 올라가는 걸 발견하고 내려가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대 수비가 에키티케를 막기 위해서 올라왔는데 계속 에키티케가 앞쪽으로 내려가니까 어쩔 수 없이 따라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비르치가 편안한 공간을 맞이할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에키티케가 한 번 더 내려와서 수비를 계속 끌어당기고 있는 장면이고 이때 비어있는 공간으로 비르치가 들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는 또다시 볼을 받은 다음에 욕심내지 않고 패스를 다시금 이제 뒤쪽에 있는 선수에게 돌려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비르치가 이 공간을 찾아서 들어가니까 비르치를 따라서 미드필더가 왼쪽으로 움직입니다. 그러면 이 다음 장면을 봤을 때 에키티케가 순간적으로 내려와 있었잖아요. 그리고 에키티케를 따라서 올라온 수비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비르치가 에키티케가 비워둔 공간으로 뛰어들어가고 이 공간을 향해서 이제 상대의 미드필더 한 명이 끌려나가요. 그러니까 요 앞에 공간이 발생을 한 거죠.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에키티케가 내려와 있으니까 수비를 한 명 계속 끌고 나왔던 장면이고, 이때 에키티케가 수비를 끌어당겼으니까 이 뒷공간으로 이제 비르치가 뛰어갑니다. 그리고 비르치가 뛰어가니까 당연히 수비수 한 명이 비르치를 향해서 또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 순간 에키티케가 뒤로 내려왔다가 비르치에게 공간을 만들어줬다가 비르치가 뛰어가고, 그리고 수비가 한쪽으로 쏠리는 걸 보고 뒤에 있었던 최종 수비도 비르치 때문에 살짝 쏠리거든요. 이때 비어있는 요 앞 공간을 향해서 달려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굉장히 이제 똑똑한 오프 더블 플레이였죠. 그래서 요 공간이 발생을 하니까 에키티케가 뛰어가고, 뛰어가는 에키티케에게 메갈리스터가 패스를 보내주는 거죠. 본인이 공간을 만들고 뛰어들어가는 이런 장면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에키티케가 이 공간으로 뛰어들어갈 때 이미 한 명의 수비수는 에키티케 때문에 자리를 비우고 뛰어나왔고, 두 명의 수비수는 비르치 때문에 한쪽으로 쏠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간을 에키티케가 활용을 하는 거고, 여기서 패스가 이 안쪽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심지어 이 공간으로 패스가 들어가니까 수비수가 패스를 막기 위해서 달려나오는데, 달려나올 때 에키티케가 달려나오는 수비를 센스 있게 돌파를 하거든요. 다른 각도로 보면 상대가 달려나오니까 달려나오는 수비수의 가랑이 사이로 볼을 넣고 뜁니다. 그리고 이게 통하면서 에키티케가 완전히 수비수를 무너뜨리고 득점을 하는, 에키티케의 거의 원맨쇼 같은 득점 장면이었고요. 두 번째 골 나올 때도 이 장면 보면 수비가 분명히 굉장히 밀집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에키티케가 뒷공간으로 빠집니다. 그리고 뒷공간으로 빠지면서 볼을 받아주니까 수비가 뒤로 물러나죠. 그리고 수비가 뒤로 물러나니까 앞쪽에 있는 미드필더들도 에키티케를 따라서 뒤로 물러날 수밖에 없어요. 공간이 발생을 하니까. 그런데 여기서 에키티케가 볼을 가지고 계속 기다려주면서 수비도 뒤로 내려오게 만들고 미드필더들도 내려오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요 앞에 공간이 발생을 하면서 각포가 뛰어들어가고 각포에게 패스를 적절하게 내주는 거죠. 그러면서 이 앞 공간이 발생을 하니까 편안하게 각포가 볼을 받게 되고 여기서 밀고 들어가서 득점을 만드는, 그러니까 이런 장면을 보면 확실히 이 에키티케의 오프 더블 플레이가 지난 경기 리버풀의 공격 장면에서 너무나도 돋보이는 플레이였다. 실제로 에키티케 활동 반경을 보면 그냥 전방에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이 내려와서 연계 플레이를 해주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활동 반경을 넓게 가져가는 것뿐만 아니라 패스의 길을 보는, 움직임을 파악하는 센스가 정말 뛰어나요. 그래서 이제 수비 라인에 에키티케의 움직임 한 방으로 공간을 만든다. 요게 이제 이번 시즌 리버풀의 핵심적인 플레이가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 장면 보면 여기서 롱킥이 들어왔고 이때 각포가 내려오면서 수비를 하나 끌어당깁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안쪽으로 패스를 보내주면서 에키티케에게 패스를 보내주거든요. 그러니까 각포가 수비를 끌고 나왔으니까 이 공간이 비는 거잖아요. 이때 에키티케가 내려오면서 볼을 받아요. 수비를 의도적으로 약간 왼쪽으로 끌어당깁니다. 그러면 이때 각포를 따라서 수비가 앞으로 나가 있으니까 이 공간이 비는 거잖아요. 이때 비르치가 뒷공간으로 뛰어들어가고요. 이 모습을 보면서 에키티케가 패스를 받아서 뒷발로 흘려주는 패스가 나옵니다. 요런 이제 패스의 각도를 만들고 요 공간을 파악하는 능력이 정말 뛰어나고, 이 패스가 들어가면서 비르치가 뒷공간을 완벽하게 활용할 수 있는 찬스가 나오죠. 그래서 지난 개막전에서 리버풀이 이 소보슬라이, 메갈리스터, 비르치 이 3명의 미드필더 라인에 대한 조합 자체가 그렇게 좋지 않았고, 프림퐁도 이 안쪽으로 들어오는 플레이를 조금 더 연습할 필요가 있고, 여기에 더해서 이제 살라와의 이 콤비네이션 플레이도 더 연습할 필요가 있다라는 게 이제 문제점이었지만, 기본적으로 이 에키티케가 오프 더블을 통한 수비를 무너뜨리는 플레이는 프리시즌 때부터 굉장히 돋보였기 때문에 수비적으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에키티케의 플레이 하나만으로도 리버풀은 얻어가는 것이 굉장히 많은, 기대가 될 수 있는 지난 1라운드 경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